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어서 3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무를 선택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물었고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항목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고객 응대를 했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거를 적으시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나 기술 다 이 부분 적어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기술 쪽에는 고객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각각의 기술직 분들은 유지보수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 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문성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비스 만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 분들이나 기관사 분들은 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나의 마인드, 가치관 이런 거를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그게 꼭 없다고 하면요. 고객 응대를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실 분들은요. 고객의 감동을 줬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고객에게 내가 했던 행동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적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코레일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코레일 입사 후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틀 잡는 거를 먼저 하세요. 이번에 코레일이 지난 경평에서 점수가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이유가 이 조작 사건 때문이거든요. 요 잠깐 한번 볼까요? 코레일 직원들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로 드러나서 경평이 점수가 안 좋게 나왔고요. 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은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가 사건은 일어났고 고객의 신뢰도를 잃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코레일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2배, 3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는 항상 단기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길게 보고 고객을 항상 관찰을 하고 어떤 습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런 고객들에게는 간결하고 쉽고 짧게 핵심만 전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무원 기준인데요. 기차와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코레일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제가 추천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고객 서비스는 무조건 친절하다고 되지가 않아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빠른 순발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사례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할 공감과 소통이에요. 기업을 대표해서 최전방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서비스 업무를 맡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고객이랑 공감을 이끄는 그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친근한 소통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공감과 소통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경험치가 어느 정도 그것도 쌓여야만 내 역량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사례를 경험하셨던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내가 생각했던 소통이 무엇인지 공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례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로 쌓은 친화력과 열린 마인드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코레일의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 대부분 어떤 걸 적더라도 코레일한테 잘 보일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는 항목이라고 솔직히 생각 들어요. 어쨌든 마지막에는요. 자기계발 능력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화를 해야만 하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은 좀 기술력 쪽으로 다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례는요. VIP 고객을 실제로 다뤘던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그런 고객들만 주로 맡아서 대응하고 함으로써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서 응대를 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VIP 고객을 다루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고객 심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 화법 등등 분명히 학습을 통해서 좀 어려운 그런 고객들도 무난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막무가내로 막 들이미는 진상 고객을 만난다고 하면 별 수가 없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적인 처벌이 되는 그 기준치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뭐 무조건 고객이 왕이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도 강화를 위한 개개인의 지식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서비스 학습 이론이 실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그 부분을 나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그런 배움과 열정의 자세로 코레일 승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코레일한테 잘할 거예요. 고객 만족도 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뽑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와닿지는 않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면접에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적으신 부분이 면접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적어보세요. 그래서 철도 쪽에 가시면요. 지금 현재 코레일이 핑크석이라고 해서 뭐 모든 지금 지하철 그리고 버스 다 있죠. 핑크석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설, 미세먼지, 이런 노후 역사 개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코레일이 서비스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있다는 것은 저만큼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꼭 코레일 합격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봅니다. 3번 항목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만 써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얼른 빨리 작성을 하시고 가능하면 마지막 날 2시까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을 하세요. 부랴부랴해서 1시 넘어서 하시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꼭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꼭 코레일 필기 합격하셔서 면접 코칭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NCS 온라인 스터디도 진행을 하니까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꼭 합격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